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6년 차이지만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원했지만 아직도 아이를 가지지 못한 데에는 다 나름의 사연이 있는데요. 예부터 뭐로 가도 한양으로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로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라면 그 과정 중에 실수나 잘못이 나와도 덮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들려서 사실 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마지막 행복하다고 해서 전 그 전의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남편은 신혼 초에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IT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장 사업 준비나 대출 등 여러 문제로 아이를 가지기에 여의치 않는 상황이었기에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했었죠. 처음에는 저의 우려와는 달리 사업이 잘 되는 듯 했어요. 한 2년쯤 지나서 우리는 이제는 사업도 안정됐고 아이를 가져도 될 시기다 싶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임신 준비를 하기로 다 협의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휘청하기 시작했어요. 탑을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했던가요? 남편의 사업은 쫄딱 망하고 말았고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임신 계획이나 퇴사 계획 같은 건 다 물 건너갔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업 망한 것이 다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 사업을 같이 경영한 것도 아니고 사업 망하라고 고소를 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업이 망한 것이 남편 탓도 아니지만 제 탓만 아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반대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는 중견기업들도 무너지는 마당에 사회 경험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덜컥 뛰어들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IT 사업에 뛰어든다니 말이 되나요? 남편이 귀가 좀 얇은 편이라 또 어디서 이상한 헛바람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했죠.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처음에야 유행으로 순풍을 탔다 해도 언젠간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절대 망하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네가 반대하는 바람에 나쁜 기운이 쌓여서 이런 거 아니냐? 어? 너 그 뒤에도 우리 아들 사업에 관련해서 뭐 사생활에서도 사사건건 시비 걸며 부정 타는 말만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속신앙을 맹신하는 분이셨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무당을 찾아가 신점인지 뭔지를 보고 무당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분이었고 종교가 없는 제가 보기엔 그건 거의 집착 수준이었어요. 물론 무속신앙도 신앙의 한 종류이니 믿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정도가 거의 집착 수준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집까지 잃고 저도 남편도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 남편 역시 무속신앙을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제 편을 들어주며 방패 역할을 해주긴 했으나 기세고 말빨 센 시어머니에게 대적하기는 역부족이었죠. 게다가 그렇게 편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나중 되니 아예 시어머니가 남편이 없는 데서만 그러더라고요. 결국 서로 감정은 계속 쌓이고 쌓여 얼굴만 봐도 말다툼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차라리 제가 시어머니를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들 업무까지 대신 처리해주면서 말이죠. 시댁은 소위 말하는 부자까지는 아니었어도 중산층 중에서도 넉넉한 편은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셔서 남편과 아가씨 둘 다 고액 과외를 시켜주면서 음대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었고
지금도 특별한 직업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살고 있는 아가씨와 시어머니를 부족함 없이 부양할 정도는 되셨죠. 완전히 망해서 무일푼이 된 거나 다름없는 남편과 저까지 얹혀 살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전혀 없으니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겠나요? 시아버지는 역시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후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다 자기 덕이라며 시아버지 앞에서도 떵떵거리고 다니시는 분이셨죠. 시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거의 매일 무당을 찾아가 점과 사주를 보며 애구는 떨쳐내고 피해야 할 것, 나쁜 것들은 다 피하고 좋은 것들만 불러들였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정작 시어머니는 돈 계산도 제대로 할 줄 모르시는 분인데 말로는 자고로 남편 내주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라며 저에게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사업 성공 스토리는 진짜 결혼 전부터 수백 번은 들은 것 같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이 자신 덕분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굴러왔다고 진심으로 믿는 분이셨기에 시아버지가 벌어온 돈 전부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고 즐겁게 쓸 줄 아는 분이셨어요.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것은 기본에 전담 미용사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두면서 샵에 갈 필요도 없이 출장으로 집을 불러서는 코디네이트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바짝 꾸미고 거의 매일 열리는 사교 모임이나 점집에 가는 것이 어머니의 일과이자 삶의 낙이셨죠. 대기업 사모님보다도 더 화려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시는 분이 내조를 운운하다니 맞벌이 하면서 가게 경제 관리며 집안일까지 거의 도맡아 해온 저로서는 기가 막혔죠.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대기업 사모님들보다 더 편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중에서도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피부관리로 어머니는 피부관리사나 마사지사를 집으로 불러들여 관리와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피부관리나 마사지를 받을 때는 집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시아버지조차도 어머니가 피부관리를 예약한 시간엔 집에 들어가실 수 없었죠. 어머니 말로는 본인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인지라 피부도 상당히 예민한 체질이기에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그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관리를 받아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기에 집에서 벌레 기어가는 소리조차 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든 다시 돈을 모아서 시댁에서 다시 독립하는 것밖에 머릿속에 없었어요. 남편 역시 전공을 살려 학생들에게 개인 레슨을 해주는 알바를 구해 나름 열심히 했죠.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도움을 주시겠지만 그렇게 손을 벌리면 또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실지 상상도 안 갔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하시길래 제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등을 떠밀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커다란 담석이 발견되어 이 정도면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담석 제거 수술이 대수술은 아니라지만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아빠는 지방병원보다는 서울의 큰 병원에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기에 엄마와 아빠는 엄마의 담석 수술을 위해 서울의 대학병원에 수술 예약을 잡게 되었어요. 엄마는 미리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엄마 병간호를 위해 서울에서 당분간 묵을 곳이 필요했고 엄마도 바로 고향에 내려가시기보다는 퇴원 후 다만 며칠이라도 더 안정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엄청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과 엄마 수술비 이야기하는 걸 들으신 모양인지 나중에 단 둘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사돈댁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한다지? 네, 엄마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해서 유명한 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너 수술비며 뭐며 돈은 있니? 네? 아니, 그렇잖아. 사돈은 서울에 연고도 없고 지낼 데도 없을 텐데. 돈도 없는 집안에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니, 이거 말하는 것 좀 봐라. 뭐가 그렇게 성질을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저를 이거라고 물건 가리키듯 지칭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너 설마 우리 집 돈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께도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네 남편이라도 구슬러서 돈 뽑아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님, 땡전 한 푼 없는 시골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거처를 마련해?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양심이 있어야지. 기회다 싶으니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러지. 이래서 머리 감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했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부터 운세가 영 안 좋게 나오는 게 찝찝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네. 아이고. 엄마가 아파서 수술하시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저희 부모님을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의 사업 실패로 제가 모은 돈까지 다 까먹어서 이렇게 된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리는 그 말을 들은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10원 한 푼 아버님이나 남편에게는 안 빌릴 테니까요. 저는 그날로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아빠께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로 두 분 다 올라와 계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간병인을 쓸 처지도 안 되는데 아빠 연세 생각하시면 하루 종일 엄마 간호는 어려울 테니 제가 연차와 휴가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잘 말씀드렸죠. 이번 예약일보다 며칠 일찍 올라오신 엄마와 숙박업소에서 지내고 엄마 입원 후에는 아예 제가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전담 간호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에게도 통보에 가깝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만 믿고 서울로 올라오시라 한 거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고향집 근처 지역의 대학병원을 알아봐드리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저에게 엄마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지금 유서방 힘들어서 시댁 눈치 엄청 보면서 살 건데 괜히 나까지 아파가지고 고민을 얹어준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지.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난 우리 딸이 이 정도로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미안해.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쨌든 엄마는 무사히 수술 받으실 수 있었고 남편 역시 수술 당일에는 레슨을 보지 않고 저와 엄마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고향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는 아빠는 그날 전기공사 예약이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머물러 계시다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올라오기로 하신 상황이었죠.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게 워낙 많아 시댁에 좋은 감정이 있을 리 만무했지만 아버님이야 워낙 바쁘신 데다 원체 무뚝뚝하신 분이라 그냥 어려울 뿐이었고 남편은 엄마의 수술 당일 집도를 해주실 교수님께 장모님 수술 잘 부탁드린다며 자기 비상금으로 모았을 게 뻔한 10만 원을 꺼내 식사라도 하시라며 난감해하는 교수님께 억지로 쥐어들이며 거듭해서 허리를 숙였어요. 철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남자였지만 그런 남편의 예술적이고 순수한 모습에 끌린 것도 저였으니까요. 진짜 남편의 순하고 착한 면 때문에 제가 그 수모를 다 견디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되셔서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하필 저는 그날 회사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겨 엄마의 퇴원을 챙길 수가 없었고 남편도 그날은 빠질 수 없는 레슨이 있어 갈 수 없었어요. 아빠도 일 때문에 바쁘셔서 엄마의 수술날 저녁에 잠깐 들렀다 다음날 오전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혼자서 퇴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몸이 아직 다 회복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엄마에게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회사 일 해결하고 갈 때까지만 시댁에 가 계시라고 했어요. 또 제가 엄마 퇴원하실 날짜에 맞추어 기력 회복에 좋은 한약을 지어놓은 상황이라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찾을 겸 엄마를 태워드리면서 한약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엄마를 제가 모셔다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에게 다짜고짜 찾아가라고 할 수는 없고 시어머니가 오전에는 점을 보러 가셨다가 모임이 없는 날에는 내내 집에 계셨기 때문에 엄마와 마주칠 것이 뻔한 데다가 어쨌든 시부모님의 집이었기에 저희 친정 엄마이기는 해도 외부인을 말도 없이 부릴 수는 없어서 아무리 싫어도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웬일이냐 네가 전화를 다 하고?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짜증이 묻어나오는 목소리에 당장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쉬운 건 저니까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서방도 저도 지금 당장 엄마를 챙길 상황이 아닌데 아직 몸이 다 회복된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무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여인숙 같은 데를 들어가 계시라 할 수도 없으니 몇 시간만이라도 어머니 댁에 계시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요.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죠. 아니, 이젠 하다 못해 네 엄마까지 우리 집에 기생시키려는 거니? 기생이라뇨.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돈이 몸이 아파 수술을 받았는데 몇 시간도 양해를 못 해주세요? 제가 뭐 어머니께 병간호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가 어딘데 감히 그런 사람을 들여? 그런 사람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예, 그렇잖아. 방금 전까지 병원에 있었으면 온갖 세균이 득실거릴 텐데 내가 미쳤니? 그런 사람은 내 집에 들이게? 단 몇 시간이라도 안 돼. 여기가 무슨 여인숙인 줄 알아 얘가? 내 아들 부인이라서 너도 내가 겨우 참는 거야. 내가 얼마나 예민하고 연약한 몸을 가졌는데 어딜 감히? 일 없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다신 전화하지 마라. 나 바쁘다. 그리고 어머니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차단해 놓은 모양인지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지금 한창 레슨 중일 사람에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는 제 말만 듣고 벌써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면전에 차마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저는 회사 일이고 뭐고 제가 가서 엄마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지만 그 직후 바로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거래처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 엄마의 문제를 잠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딸 자격도 없다고 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시댁에 얹혀 살면서 한시라도 빨리 그 집에서 탈출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일을 아예 때려치우고 엄마에게 달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이 없어서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는 사이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 엄마 지금 사돈댁 앞인데. 벌써 도착했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네. 미안해, 엄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아니, 도착은 아까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엄마는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마침 그때 일이 얼추 마무리가 되던지라 저는 엄마에게 끊지 말라고 당부하고 팀장님께 가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퇴근 준비를 하며 엄마를 추궁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사람이 어쩜 그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행패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엄마가 찾아가면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돈인데 집에 들어오라 해서 물이라도 한 잔 줄 거라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일말의 인간성은 있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겪어놓고 또 당하다니 제가 멍청했어요. 시댁에 도착한 엄마는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어머니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대뜸
나 지금 피부 관리 받는 중이니까 가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당장 거기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어지러움증까지 오셨고 짜증을 내는 시어머니에게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물 한 잔만 내어주면 잠깐만 앉아있다가 몸을 추슬러서 어디 카페 같은 데라도 가 계시겠다고 했어요. 퇴원하면서 챙겨온 짐이 꽤 되는데 몸이 좋지 않아 이걸 다 들고 돌아다니기엔 힘들다며 양해를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이랬다는 겁니다. 아, 이 아줌마가 미쳤나? 어디 그런 병균 득실거리는 물건을 내 집에다 두려고 해요? 어차피 별것도 안 들었을 텐데 대문 앞에 놓고 가던가. 보나마나 촌티나고 낡은 구질구질한 것들밖에 안 들어있을 텐데. 아, 누가 훔쳐가지도 않겠구만. 저희 엄마가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인터폰 너머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인터폰을 끊어버리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초인종을 다시 눌러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아우, 진짜 교양 없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남을 피해를 주냐고? 나 지금 피부 관리 받고 있는데 주름이라도 하나 더 생기면 사돈이 책임질 거야? 이거 관리 한 번 받는데 돈이 얼마인지 알아? 어? 댁 같은 촌부들은 감당 못할 가격이라고. 오늘 나 스트레스 받아서 효과 없으면 돈 물어줄 거예요? 어? 그럴 돈도 없잖아. 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너무 당황한 엄마는 대꾸 한 번에 제대로 못한 채 멍하니 서 계시다가 그 컨디션에 무거운 짐을 들고 어딜 갈 수도 없고 저도 일이 너무 바빠 보여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날은 쌀쌀해지고 다리도 저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또 엄마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 지금 바로 유서방 보낼 테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 마침 남편도 레슨이 끝날 시간이었기에 저보다는 남편이 빨리 도착할 것 같아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엄마가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문전박대 당해서 시댁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계신다고 설명해 줬어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해서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전화 끊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다고 엄마 좀 잘 챙겨달라고 말하고 바로 급하게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정신도 없이 시댁에 도착했어요. 남편과 엄마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죠. 막상 엄마가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 다른 걱정이 또 생겼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서운함과 분노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있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어쨌든 남편에게는 엄마인데 싸움이 크게 나게 되면 어쩌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죠. 통화할 때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부린 행패에 정말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진 걸. 그리고 몸이 아파 수술까지 한 저희 엄마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만큼은 저도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 생각해서 참고 참아왔던 순간들이 시어머니에게는 저와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져 행패가 점점 심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시어머니의 시비가 더 심해지고 더 껄끄러워지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제가 엄마의 편이 되어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가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고 남편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잔뜩 격양된 모습으로 안방 문 앞에 서서 빨리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정황상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계신 듯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집에 오면서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피부 관리 받는다고 하시던 분이 집에 도착해서 장모님 모시고 들어오니까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도 집이라고 그러셨는데. 엄마, 시어머니 나가는 거 봤어? 차라던가. 아니, 나도 못 봤는데. 그래, 엄마가 분명히 인터폰으로 대화까지 나누셨는데. 몰라. 그래서 장모님이랑 들어오니까 집 안에서는 인기척도 없고 사람 흔적도 없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안방문을 열어봤더니 문이 잠겨서 안 열리는 거야, 지금. 어머니가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런 대답도 없어. 어머니 안에 계세요? 소용없어. 당신 오기 전부터 나란 장모님이 20분째 문 두드리면서 부르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갑작스러운 일에 당혹했어요. 남편 역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를 부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119를 불러야 하나 고심하는 눈치였죠. 이상하잖아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피부 관리 받으신다고 통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런 기척도 없다니요. 혹시 관리받다가 무언가 잘못돼서 쓰러지신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엄마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사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하셨고요. 남편이 막 119에 전화를 걸려던 찰나 제 머릿속으로 퍼뜩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여보, 근데 어머니 피부관리 받는 중이셨으면 관리사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갔어? 엄마는 집 밖으로 사람 나가는 걸 못 봤다는데 그럼 관리사도 안방에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면서 남편은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엄마의 이야기로는 집 밖으로 사람도 차도 나간 적이 없다고 하고 분명히 직전까지 사람이 둘이나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다 안방문은 잠겨있고 너무 수상쩍은 부분밖에 없었던 거죠. 남편은 저와 엄마에게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현관 밖으로 나가 안방 창문 쪽을 기웃거리고는 돌아왔어요. 어때? 뭐가 보여? 내가 지금이라도 119 부를까? 아니야, 있어봐. 남편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전 진짜 어머니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거 아닌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낯빛이 파랗게 질린 남편은 2층으로 올라가 창고에서 공구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야, 왜 그러는데? 있어봐. 남편은 그렇게만 말하고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공구함을 열어 전동 드릴을 꺼냈어요. 그리고 안방문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엄마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태도 변화에 어안이 벙벙해서 바라만 보고 있었죠. 어머니에게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일단 문을 해체하고 들어가더라도 119나 경찰이 먼저 부르는 게 맞는 순서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침착하게 문의 핸들 부분의 나사를 전동 드릴로 해체했고 손잡이가 완전히 분리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낯빛이 파리하게 질렸던 것도 뭔가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됐죠. 방 안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둘 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진짜 무슨 얼음땡이라도 하는 것처럼 탁 굳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자는 남사스럽게 이불을 뒤집은 채로 안방 드레스룸 행거 뒤에 숨으려고 하고 있더군요. 분명히 어머니는 피부 관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피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보이지도 않았고 침대 위에는 무슨 신혼 첫날 밤 이벤트라도 한 것 마냥 붉은 장미꽃잎이 마구잡이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가끔 어머니가 관리받고 나신 뒤에는 향초나 꽃잎 같은 게 쓰레기로 잔뜩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로마 테라피라고 둘러대셨던 게 기억이 났죠. 피부 관리를 하는 관리사나 마사지사가 저런 모습으로 일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뻘의 새파랗게 어린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자기 집의 안방에까지 남자를 불러들여서요.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도 자신이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어쩌지도 못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러고 있었던 거겠죠. 안방 창문이 방범창이라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었을 거고요. 어머니, 이게 대체 다 뭐예요? 남편이 고함을 치며 어머니를 추궁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어머니의 입에서 이실직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피부 관리니 메이크업이니 머리 손질이니 마사지니 하는 것들은 반쯤 핑계였고 그때마다 남자를 불러들여 불륜을 저지르고 계셨던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애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용돈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계셨던 거죠. 그동안 시아버지가 쇠가 빠지게 번 돈을 본인 외모 관리비 명목으로 엄청나게 지출했던 게 어머니가 젊은 남자들에게 꽂아주던 돈이며 선물 비용이라니 정말 시아버지가 들으시면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일이었던 거죠. 세상에 요즘 시대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지만 자기 남편과 같이 쓰는 안방에서 버젓이 이런 짓을 할 정도로 간이 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진짜 마사지랑 피부 관리만 받았어. 그런데 자꾸 살이 닿고 단대뿐인 건강해서 그렇다 보면 나도 여자인데 막 설레고 그러지 않겠니? 젊은 남자가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도 관리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되는 돈이 없으면 시아버지께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랬다는 이상한 핑계까지 대셨죠. 네 아버지에겐 비밀로 해줘. 응? 이제 2번 다시 내가 진짜 2번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응? 이 남자하고도 당장 헤어지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싹싹 빌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둘째치고 남편에게는 씨알도 안 먹힌 소리였죠.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변명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아들뻘 되는 남자랑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가,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내가 그동안은 정말 미안했어. 오늘 사돈 댁에게도 내가 차마 못할 짓을 했어.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들킬까봐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이해해줘. 너도 남편 있고 가정 있으니 가정을 파탄내고 싶지 않은 내 맘 이해할 거야. 그치? 저는 그렇게 말하며 울먹거리는 어머니 앞에서 싱긋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아침에 운세를 미처 못 보셨나 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는데 너무 통쾌하고 고소해서 하마터면 그 심각한 와중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 뭐예요. 남편은 곧장 회사에 계시는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급한 일이라는 말에 헐레벌떡 달려오신 아버님 역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하셨죠. 남편도 도저히 자기 입으로는 지금 일을 설명 못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을 대신 부탁해서 저는 아버님께 지금까지 제가 당했던 일, 그리고 엄마에게 오늘 했던 짓,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관리받는다고 하면서 젊은 남자들에게 돈을 줘가며 불륜을 저질렀던 짓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당연히 아버님도 난리가 나셨어요. 그때까지도 방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남자에게 상간소송을 낸다고 엄포를 놓으시는 것은 물론 이런 여자와는 단 한시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의 옷장을 열어 옷가지를 다 꺼내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셨죠. 어머님은 제발 내쫓지만 말아달라며 아버님께 싹싹 비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이혼은 꿈도 꾸지 마. 안 오고 좋으라고 내가 이혼해주고 재산 분할을 해줘. 어디 한번 거제꼴로 살아봐. 감히 내가 번 돈으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다니 절대 용서받을 생각도 말고. 그렇게 어머니는 무일푼으로 쫓겨나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님은 사실 어머니의 불륜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셨다고 해요.
자녀들도 다 컸고 늙음하게 괜히 이런 문제로 집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눈 감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그것도 자신이 쓰는 방과 침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셨던 거겠죠. 저희도 눈으로 보기 전엔 믿지 못했으니까요. 거기다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던 남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돈을 물쓰듯 쓰며 젊은 남자들을 골라 무슨 관리 명목으로 불러들였던 거예요. 아버님은 이제 이 집에서 못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어머님이 자기한테 달라고 했던 아파트를 저희 부부의 공동 명의로 증여해 주시겠다고도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그 아파트를 눈독 들이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 달라고 하신 것도 남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불륜 장소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네요. 뭐 진실은 본인만이 아시겠지만요. 아버님은 아파트를 증여해 주시면서 다시는 사업한다고 까불지 말고 이제 며느리 말 잘 듣고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하며 살아라 하시며 남편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이 아파트마저 날리면 그땐 너도 안 보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시어머니요? 지금은 저도 솔직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없는 나이든 여자를 그 젊은 남자들이 거두어 줬을 리도 없고, 남편 말로는 외가 친척집을 전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 이리저리 동냥하듯 떠들고 계신다나 봐요. 가엾음을 느끼기엔 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짓이 너무 많아 지금 저희 집에서는 그 누구도 어머니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흑역사를 취급하고 있죠. 지금 저와 남편은 새 아파트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짐을 싸다가 문득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사자성어들이 떠올라 이렇게 제 이야기를 공유해봅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겠어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